양배추와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맛만 생각하면 서로 잘 어울리는 음식 같지만 건강을 따져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조합이 있습니다. 조금 해롭게 먹는다고 바로 암과 치매에 걸리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누적되다 보면 몸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저의 목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튼튼하게 100세까지 무병장수하시는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양배추와 함께 먹을 때 건강을 해치는 조합과 반대로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양배추를 어떻게 섭취하면 가장 건강에 좋을지, 그리고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걷든 튼튼TV입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모두의 무병장수를 위해 최고의 건강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몸에 좋은 음식도 나쁜 궁합의 음식을 함께 드신다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심지어 암과 치매를 불러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식재료마다 성분들을 잘 알고 섭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만인의 장수식품으로 사랑받고 있는 양배추입니다. 올리브와 요구르트에 이어 3대 장수식품으로 꼽히기도 했던 양배추는 값이 저렴하면서도 영양 성분은 풍부해 오래전부터 서양에서 가난한 사람의 의사라고도 불렸던 채소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걸까요? 양배추 하면 기억하셔야 하는 대표적인 효능은 위 건강입니다. 양배추 속 설포라판 성분은 위염의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활성을 억제하며 비타민유는 위점막을 형성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 위벽을 보호해줍니다. 게다가 돌연변 이성 암세포를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까지 하여 각종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실제 양배추의 풍부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답니다. 또한 설포라판 성분은 항염증 작용에도 탁월해서 식용으로 양배추를 먹을 뿐 아니라 양배추로 염증 부위를 찜질할 정도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해요. 양배추가 여드름에 좋다는 말도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거죠. 여드름도 결국 염증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와 섭취 시 최악의 조합은 무엇일까요? 최악의 조합 첫 번째, 갑상선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앞서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양배추에 다량 함유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분들은 암과 관련된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고 항암제의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을 만드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은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고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갑상선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거나 갑상선이 평소에 약하신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양배추안, 양배추즙 등 고용량 건강식품들은 절대 과용해서 섭취하지 마시고 일일 양배추 섭취량을 160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양배추를 절대 섭취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오드 합성을 방해하는 고이트로젠은 열에 약합니다. 샐러드와 같이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끓는 물에 데치거나 찜기로 쪄서 드시는 등 열을 가해서 섭취해 보세요. 또한 생양배추를 드셨을 때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미역 등의 해조류를 반찬으로 곁들여 드신다면 더욱 도움이 되실 거예요. 최악의 조합 두 번째, 아스피린과 고혈압약, 그리고 감기약입니다. 우선 아스피린과 고혈압약 먼저 살펴볼까요? 두 약은 모두 항응고제로서 혈액을 묽게 해주는 약입니다. 특히 하루 100mg 이하의 저용량 아스피린은 2000년대 초반까지 피를 묽게 하는 작용이 입증되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상비약으로 구비해두고 매일 한 알씩 먹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양배추 속 비타민 K는 바로 이 항응고제와 완전히 정반대의 역할을 한답니다. 비타민 K는 혈소판을 활성시켜 혈관 내에 상처가 난 곳이 있다면 지혈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약과 아스피린이 혈관을 묽게 만들어 준다면 양배추 속의 비타민 K는 혈액을 굳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고혈압약과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셨다면 양배추 섭취를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K가 처방받은 약의 효능을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목! 모든 고혈압약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고혈압약으로 처방하는 약들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와파린 계열의 약으로서 혈액을 묽게 해주는 성분이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즘 고혈압약 처방에 와파린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아스피린의 경우 2018년 유럽 심장학회, 2019년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심장질환 예방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감기약은 왜 좋지 않을까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인돌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의 배출을 유도하기 때문이에요.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제 성분으로 대부분의 감기약에 들어가는데요. 진통제로 유명한 타이레놀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랍니다. 감기약을 먹으면서 양배추를 고용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약효가 떨어지게 되니 양배추즙 섭취는 특히 유의해 주세요. 건강에 최고일 줄 알았던 양배추가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니 놀라셨을 텐데요. 이번엔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조합 첫 번째, 우유입니다. 양배추는 다른 채소에 비해 대장에서 발효가 쉽게 되고 가스가 많이 생성되어 대장을 자극하고 장을 팽창시키는데요. 한의학적으로도 찬성질의 식품이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장이 약한 분들도 안전하게 양배추를 드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우유는 단백질, 비타민, 칼슘이 풍부해서 양배추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위산을 중화시켜서 위장의 상태를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양배추의 비타민 U가 우유 속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요. 바로 이 단백질이 위산으로 손상된 위벽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요즘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되신다면 양배추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물론 양배추를 우유와 갈아서 드시는 게 양배추의 비린 맛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최고의 조합 두 번째, 사과입니다. 양배추는 사과와 같이 신맛이 나는 과일과 잘 어울립니다. 특히 주스로 갈아 마실 때 사과를 함께 넣으면 양배추의 비린맛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사과와 양배추는 찰떡궁합이랍니다. 사과의 산성 성분이 몸속 피로물질 제거에 도움을 주지만 위가 약한 사람은 아침 빈속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때 양배추의 많은 비타민 U는 위산과 자극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답니다. 더불어 비타민 K는 손상된 위 점막의 재생력을 높여주죠. 그래서 양배추와 사과를 같이 먹으면 위는 보호하면서 사과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칼슘 배설을 억제하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양배추는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모두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폐경을 겪는 중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하죠. 바쁜 아침에 요리할 시간조차 없으시다면 정말 간편하게 사과, 양배추와 우유 한 잔, 그리고 삶은 계란 곁들여서 훌륭한 아침 건강식을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양배추를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양배추의 가장 큰 효능, 위 건강 효과를 최대로 하시려면 양배추는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생으로? 데쳐서? 쪄서? 정답은 생으로입니다. 위 건강에 좋은 성분인 비타민 U는 열에 분해되기 때문이에요. 데치는 시간, 찜기에 넣어 찌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타민 U의 함량은 점차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양배추를 가열했을 때인데요. 물론 열에 의해 영양소가 감소하긴 하지만 같은 시간 대비 데치거나 찌는 방법에 비해 손실량이 적었다고 해요. 위 건강을 목표로 하신다면 우선은 생으로 드시되 익혀야 한다면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양배추를 단시간 가열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양배추와 영양학적으로 최고의 조합들과 양배추를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꿀팁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신다면 100세까지 거뜬하시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